제가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닝보하고 부산시가 한 10년간 교류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야 될 시기에 왔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뒤에서 지원을 하는 모델이 돼서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다의 길을 지금 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부산에서 집중했던 한일 항로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중 항로 집중 필요성이 분명히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좌담회는 한중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곧바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권의 중요한 산업벨트인 우리 부산 기업들과 윈윈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산 닝보 경제무역교류협의회 같은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의 변하는 시대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닝보 간의 이제 경제교류는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창업기업 교류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부산과 닝보의 창업가들이 중국과 한국의 이 시장을 무대로 이렇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닝보의 공동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은 또 한국의 혁신 기업가들이 중국의 어떤 창업을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닝보시에 부산 창업 인큐베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닝보의 창업가들하고 합작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부산 닝보가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카페리 노선이 필요합니다. 이 닝보 항만은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카페리는 항공운송하고도 대비해도 신선 제품이나 전자제품 이런 수송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한적 기능이 우수하고 또 일본으로 가는 화물과 여객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카페리의 성과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도 시간에 있어서 이 깊은 검토를 좀 시작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相互促进、相互成就了两个世界级港口的建设与发展。未来，宁波和釜山可以在以下6个方面进一步的加强合作，包括一是加强国际海运的合作，完善中韩之间的航运服务网络，共建国际或区域性的航运中心。第二个是加强港口之间的合作，探索组建我们中韩港口的联盟，以多种方式相互参与港口的建设与运营。三是围绕规范国际运输市场、提升运输便利化的水平方面，加强中韩之间的紧密合作。第四个是探索共建我们中韩在海运信息互联互通的这个方面，共建我们一些信息化的标准规范体系，以及信息安全的保障体系方面加强合作。五是共同推荐港口航运的科技创新，我们希望在港口的这个智慧航运、智慧港口、智慧物流方面加强紧密的合作。第六个是我们希望推进中韩港口在供应链之间的合作，为中韩两国的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提供坚实的这样一个支撑。最后，祝愿未来我们中韩、我们宁波与釜山在海运发展合作方面取得更大的这样一个成就。感谢研讨会提供的这样一个交流的平台。 우리가 부산과 닝보가 새로운 어떤 이 해양 분야의 어떤 플랫폼화가 되기 위한 바로 첫 번째 단추도 로로의 어떤 화물들이 다릴 수 있는 바로 카페리가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페리선은 바로 정지성과 쾌속성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지성과 쾌속성의 핵심적인 화물이 바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송 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페리선은 저희 그 부산 측에 예측하기로 이 기존 항공 화물을 조금 보완하고 또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관계된 어떤 그 업체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빈번히 저희 부산시의 노력들 그리고 이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좌절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러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양도시가 바로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사나 관련 업체들 간의 어떤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지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국 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이 신규 항로에 대해서 이 부산과 닝보가 좀 새로운 어떤 연구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특구를 양도시에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그 전자상거래 시장의 큰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면은 바로 우리 부산과 닝보가 같이 협동하고 또 협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닝보항하고 부산항 간의 전기 페리 노선 구축은 양항만 간의 항로 다변화도 포함해서 특송 화물의 증가, 좀 더 나아가서는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부산항 특송장 개설을 위해 가지고 부산항공사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반기부터 해상 특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해상 피드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점입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특성과 새로 개장했던 부산항의 특송장 기능을 활용해서 부산항공사는 부산항 특송함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이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산항 특송화물 증가량을 통해서 부산항공사는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닝보항과의 해상 특송 노선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닝보항은 부산 신항과 같이 배후에는 아주 발달된 배후 물류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반 인프라를 통해서 양항만 간에는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나 또 설명회도 조만간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台上的各位嘉宾介绍一下宁波下一步海洋经济发展的这个几个板块，以供大家投资决策参考。第一呢，我们要加快推动海洋产业的创新发展和提质增效。一是培育大优强，积极引进知名的涉海企业总部和研发中心、创新中心、运营中心、产业基地等优质的项目，谋划建设重大的海洋装备示范基地，推动组建宁波海洋发展集团。也期待韩国釜山相关的企业研究机构来宁波考察投资落户。第二呢，是着力推动区域性的航运金融中心的建设。第一是增强东部新城产业集聚的效能，全面落实港航服务业补短板的攻坚行动计划。第二是增强涉海金融产品的创新能力，引导东海银行、东海航运保险有限公司等金融机构加大涉海金融产品的创新力度。第三呢，我们将着力推动涉海重大平台和项目的建设，聚焦宁波舟山港、梅山港区、中国船舶海上风电场等93个重大项目的开工和建设，集聚一批临港的工业，打造中华海洋文明的发源地，弘扬中华的海洋文化，践行中华海洋文明和平、开放、包容的发展道路。以上介绍的内容呢，提供给与会嘉宾参考。感谢大家关心支持宁波海洋经济事业的发展，也欢迎韩国釜山的各位嘉宾、专家
来宁波考察洽台，我们携手共进，共同创造中韩海洋经济未来。谢谢。 현재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하에 카페리선을 투입하면 높은 운영 비용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항로의 완성도를 위하여 화물 로로선을 투입하여宁보 부산 간의 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펜스타에서는 당일 도착, 당일 출발을 목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宁보 기항시宁보 정보당국의 협조를 받아 당일 도착, 출발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宁보시는 9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내 최대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宁보항의 컨테이너선이 아닌 고속 화물선이 새롭게 기항을 한다면宁보에서 부산으로 새로운 바다의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생각합니다. 펜스타 그룹에서는 부산 오사카 간 국제 특송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특송장 개설은 김현겸 회장이 부산시에 끊임없이 제안하였고 한국세관과의 협력하에 특송장이 개설되었으며 그룹 계열사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서 부산 특송업체 면허 1호를 취득하여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사카 부산 간의 특송 업무는 급등하는 항공 운임에 비하여 월등한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9월 업무 개시 이후 매년 10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宁보시와 배후 지역의 고객들은 새로운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펜스타와 같이 간다면 국제 특송 부문까지 영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중간뿐만 아니라 부산, 오사카 간의 국제 특송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합물류 기업과 고속선박으로 구축된 펜스타 그룹이宁보 부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实际上，因为都是国际集装箱班轮的一个重要的一个枢纽港，那我们之间的一个就是来往的一个航线的一个数量频率其实是非常高的。那在传统的这个商业模式下，其实大家不会想到再去开通一条高速的直线抵达的一个客轮或者说是客货两运的一个轮船的这个服务但是今天就说这个韩方的好几位代表也都提出来了就说在这个领域的一个经济上的一个可行性以及一个那个技术上的一个可行性。那对于这一点的话，就是像我们釜山的一个雄心勃勃的一个在电子商务这个发展计划中的一个宏伟的一个远期的一个规划。那我们也是希望就是说韩国跟宁波作为中韩两国本身最大的一个港口，那在一个新的时代在一个就新的一个电子商务跨境电商这个发展的一个时代，我们是不是能够抓住这个市场的一个发展机遇通过开通这种新型的一个运输模式为大家抢占在中韩的那个跨境电商领域的一个先机成为中韩跨境电商的一个主要的一个物流中心。那这一点的话，我们也是希望能够进一步在做出一个在研究一个市场跟技术上的一个可行性的一个基础上能够进行进一步的调研和论证，希望能够找出一个最佳的一个解决方案，也是推动双方达到一个这样的一个满意的结果。那这个也是我今天对就本次会议的一个就是感想。那也是希望能够有机会跟韩方的各位代表进行进一步的一个交流谢谢大家。 오늘 부산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산,宁보 국제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은 한중을 운항하는 아마 모든 항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정시성이 확보된 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 즉 우리나라에서 항권, 즉 쿼터제로 묶여 있어서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제에 해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산宁보 항로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정기선사 협의회인 컨테이너 선사들만 설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부산시와宁보시의 협력을 통해서 항로 개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산시와宁보시의 의지겠죠. 즉 지방정부에서 이 두 항로, 이 부산과宁보항의 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기본적인 양국 도시 간의 의혹을 충분히 서로 충족을 시켜주고 이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지를 한국의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국 교통부의 수운사 즉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양국의 항로 개설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물류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중간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정기 항로 개설은 필수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의 국제 여객선 정기 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항로에 대한 타당성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부산항과 닝보항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산 닝보 국제 여객선 정기 항로 개설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응원을 하면서 이 항로의 성공적인 합의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